수학책 32쪽 분수의 곱셈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문제는 어떤 식의 계산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요. 바로 분수와 자연수가 서로 곱해져 있는 상황. 이때 계산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를 계산해 보는 것이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만 해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계산의 원리를 깨쳐서 이해까지 하셔야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수의 곱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한 가지만 익히지 말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계산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중기내 반 친구들이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중기내 모둠은 콩물을 한 번에 4분의 1리터씩 2번 담아 모두 사용했습니다. 중기내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알아봅시다. 그래요. 구하는 게 뭐죠? 중기내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이네요. 그럼 중기내 모둠은 어떻게 콩물을 사용했죠? 한 번에 쓴 양이 4분의 1리터씩이라고 했어요. 4분의 1리터씩을 두 번에 담아서 모두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4분의 1을 한 번 담았고, 그리고 또 4분의 1을 한 번 담았어요. 한 번, 두 번 담았네요. 이게 모두 사용한 양이겠네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더해주면은 내가 사용한 양이 나오겠죠.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는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수를 두 번 더하는 거는 다른 연산으로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덧셈식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요.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4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중기내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4분의 1씩을 두 번 더해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것을 두 번 더하니 이것은 4분의 1을 2배 한 것과 같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기내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수직선에서 기준을 잘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0에서부터 1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양이 2가 되고요. 단위는 리터로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중기내 모둠이 사용한 콩물은 4분의 1리터씩 두 번을 사용했어요. 여기 4분의 1리터를 여러분 표시할 수 있나요? 4분의 1리터는 1리터가 안 되는 양이에요. 따라서 1리터가 있다면 이 1리터를 4등분한 것 중에 한 개를 차지하는 게 4분의 1리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사용함으로 이만큼이 되겠네요. 중기내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덧셈식과 곱셈식으로 한번 나타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4분의 1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4분의 1이 또 한 번 있네요. 따라서 분수의 덧셈은 이렇게 분모가 같아야 하는데 분모가 같네요. 똑같이 4분의 되고요. 이렇게 분자를 1 더하기 1 더해주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4분의 2가 됩니다. 이번에는 곱셈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4분의 1이 똑같은 것이 한 번, 두 번 있으므로 4분의 1이 2배 있다 해서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값은 같아야겠죠. 이럴 때 계산을 해주면 곱하기 2는 분자에다가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분모 4분의는 그대로 있고요. 분자가 2개다. 그래서 4분의 2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 하실 수 있겠나요? 문제를 조금 더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식과 비교해서 곱셈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같은 식이었다면 결과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4분의 1이 한 번, 두 번 더해져 있어요. 4분의 1 한 번, 두 번 이렇게 4분의 1을 똑같이 두 번 더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4분의 1이 두 번 더해졌으니 곱하기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분모가 같으므로 통분할 필요가 없겠네요.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4고요. 4로 나눈 것 중에 분자가 하나, 두 개가 있으므로 1 더하기 1은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위의 식에서 똑같은 거를 두 번 더한 것은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4분의 1 곱하기 2는 4분의 2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래요.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곱셈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곱셈식을 어떻게 하면 이 결과가 나올까요? 보니까 분모는 그대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분자가 2로 바뀌었죠. 이 2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 여기 1 곱하기 2에서 2가 나왔을 것 같아요. 4분의 1 곱하기 2는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한꺼번에 나타내 볼게요. 이 식은 4분의 1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4분의 1 더하기 1을 다른 말로 바꾸면 4분의 1이 두 번 더해져 있으니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계산을 해주면 4분의 2가 되겠네요. 우리가 알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앞에서 배운 분수의 덧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분수의 덧셈 따로 배우고 분수의 곱셈 따로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수의 덧셈을 통해서 분수의 곱셈을 이렇게 유도해 나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분자끼리 계산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5분의 1이라는 수가 있고요. 또 5분의 1이라는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더해볼까요? 이렇게 3개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5분의 1이므로 5분의 분모는 같고요. 분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수가 똑같이 3번 더해져 있는 거는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1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걸 계산해주면 5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기본이 되는 단위 분수가 있어요. 여기서 단위 분수는요. 분모가 있고요. 분자가 1단위를 사용하는 1인 거, 이것들을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분자가 1인 거, 분자가 1인 분수, 바로 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해요. 한 단위가 되는 기본 단위라고 해서 단위 분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위 분수의 분자와 곱하려는 자연수를 서로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건가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계산을 자연스럽게 해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5분의 1이라는 단위 분수가 있어요. 분자가 1인 단위 분수가 있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수가 반복돼서 더해져 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표시할 수 있고요. 똑같은 수가 반복되니 곱셈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5분의 3이 되네요. 그러면 매번 5분의 1을 3번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5분의 1이 3번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는 계산을 해주면 5분의 1 곱하기 3에서 3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식 이해할 수 있나요?
이렇게 결과만 이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결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분수의 곱셈을 무의미하게 계산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왜 이런 계산 원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수학은 결국 이해의 과목이거든요. 이해를 하셔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수학을 계산하는 방법은 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앞서 말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콩물을 4분의 1리터씩 담은 횟수가 3번, 4번, 5번, 점점점으로 달라져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멍하니 팔짱 끼고 그냥 듣고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수학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거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과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보면 수학 과목이 재밌어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사실 리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조금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리터라고 하는 거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1리터는 얼만큼이냐면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1000ml, 1리터 이런 우유가 있을 거예요. 1리터짜리 우유는 우리가 학교에서 먹는 조그만 우유 있죠. 이 조그만 우유가 200ml예요. 이 200ml 우유가 5배가 되어 있는 크기가 바로 1리터예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 크기거든요. 이 1리터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 양이고요. 그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의 1리터예요. 따라서 이 4분의 1리터라는 양은 1리터보다는 훨씬 작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4분의 1리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넣는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면 4분의 1리터 한 번, 4분의 1리터 두 번, 4분의 1리터 세 번 이렇게 계속 넣는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세 번까지만 넣어볼게요. 그러면 4분의 1리터를 세 번 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은 4분의 1 곱하기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결과가 4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했으므로 우리가 곱셈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4분의 1을 세 번 더했다. 똑같은 수를 세 번 더했으니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이 식과 같은 식이고요. 이거의 결과값은 4분의 1과 3을 곱해서 3이 되겠습니다. 이건 3번을 했지만 결국에는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그 수가 많아져도 계산 방법은 같나요? 다르나요? 그래요.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이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계산 원리를 찾을 수가 없겠죠.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방법만 모아서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4분의 1이 3번 곱해진 거고요. 이것은 똑같은 수가 3번 더해진 상황. 따라서 1을 3번 곱한다. 4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4번 곱해줘도 마찬가지예요. 1이 4번 곱해져서 4분의 4 이런 식으로 바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숫자가 달라지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수직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4분의 1씩 계속 띄어서 세면 이렇게 분자 1을 더한 횟수만큼 변환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 분수의 곱셈 별거 없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방법에서 오늘 적용해 본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앞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앞의 내용을 모르면 뒤의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수학은 차곡차곡 천천히 한 단계씩 밟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위 분수가 아니고요. 진분수예요. 이 진분수는 뭐죠?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모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분자는 좀 더 작은 수예요. 진짜 분수다 해서 진분수라고 해요. 이것은 1보다 작은 수를 의미하는 분수가 되겠죠. 이렇게 1보다 작은 분수와 자연수의 계산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지혜의 모둠은 콩물을 한 번에 4분의 3리터씩 3번 담아서 모두 사용했습니다. 지혜인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래요. 구하는 게 뭐죠? 지혜인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이에요. 지혜인의 모둠은 한 번에 4분의 3리터씩 3번을 담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4분의 3을 한 번, 4분의 3을 두 번, 4분의 3을 3번 담았네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4분의 3 곱하기 3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요. 똑같은 것을 3번 더한 상황이므로 4분의 3 곱하기 3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로 앞에서 배운 내용 어떻게 했죠? 단위 분수 곱하기 자연수. 이렇게 분자가 1인 분수의 곱셈 어떻게 계산했죠? 이렇게 분자하고 자연수를 곱해서 계산했죠. 이 내용을 활용해서요. 4분의 3 곱하기 3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3이라는 활동은요. 똑같은 4분의 3을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한 거예요. 분모가 같으므로 4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3 곱하기 3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똑같은 3이라는 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으므로 곱하기 3. 계산해주면 4분의 9가 되겠네요. 이렇게 가분수로 표시해줘도 되지만 초등 과정에서는 대분수로 표현해 주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9는요. 이 9에는 4가 두 번 들어가므로 2가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배웠던 활동, 분수의 분자와 뒤에 곱하는 자연수를 곱해서 계산했어요. 따라서 4분의 3 곱하기 3은 분자끼리의 곱셈으로 계산해서 4분의 9. 따라서 대분수를 고치면 2와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서 배웠던 1번 문제와 계산 방법이 다르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분자가 1인 분수, 단위 분수가 아니어도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곱하는 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는 분자와 곱하는 수를 곱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산한 방법이 맞는지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4분의 3이 3번 있었어요. 똑같은 4분의 3을 3번 띄어서 계산할 거예요. 여기 수직선을 보시면 기준을 잘 보라고 했어요. 0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4분의 3은 1이 되지 않는 크기예요. 따라서 0과 1 사이를 하나, 둘, 셋, 네등분한 것 중에 3을 차지하는 것만큼의 4분의 3이에요. 이것을 한 번 했고요. 똑같은 크기를 3번씩 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럼 결과값은 2와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연수 2는 있고요. 3은 안 돼요. 그리고 이 2와 3을 똑같이 내등분한 것 중에 한 칸을 차지하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3을 계산할 때 똑같은 4분의 3이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진 거. 이것은 4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건 결국 4분의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4분의 9이고요. 대분수를 고치면 2와 4분의 1이 되어서 수직선에서 표시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수학 계산이 되지가 않겠죠. 수학은요, 개념이 있으면요, 이 개념을 푸는 방법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계산하는 방법이 맞다면 우리가 이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해 나가시면 됩니다. 연습하기 전에 중요한 거 뭐라고요? 바로 이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냥 넘기고 암기해버리시면 안 돼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4분의 3 곱하기 3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수학은 계속 설명해 보고 친구들의 방법과 얘기해 보고 비교해 보라고 하죠. 자기가 푼 계산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흔히들 얘기하며 선생님 놀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생님 강의를 듣고만 있지 말고요. 얘기를 통해서 계산한 방법을 설명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었네요. 근데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4분의 3을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는 것은 결국 3 곱하기 3과 같으므로 4분의 9가 나오더라. 아니면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4분의 1이 3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4분의 1을 9번 한 것과 같더라. 따라서 4분의 9가 나오네요. 아니면 4분의 3 곱하기 3을 바로 계산했네요. 이렇게 3 곱하기 3 해서 4분의 9가 나오더라. 계산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하나씩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단위 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 달라요. 하지만 결과값은 같다는 거. 바로 이것이 수학이 재미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한 번에 담은 콩물의 양이 5분의 4리터, 6분의 5리터 이렇게 수가 달라져요. 4분의 1이라든지 4분의 3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수예요. 그래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제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숫자가 바뀐다고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의 4를 들어보겠습니다. 5분의 4 곱하기 3, 즉 5분의 4가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진 것과 같고요. 이것은 즉 5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4죠. 그리고 이것은 똑같은 수가 3번 있으므로 4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3, 4, 12이므로 5분의 12가 되겠네요. 이것을 대분수로 고쳐주면 2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지 못하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배운 개념이 뒤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학은 반드시 앞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곱셈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배운 곱셈은 앞에 있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오늘 걸 또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걸 이해했다면 또 다른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계산하고 비교해 봅시다. 9분의 5 곱하기 6을 하려고 하겠네요. 9분의 5를 6번 더한 거예요. 9분의 5 더하기 9분의 5 더하기 9분의 5 너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곱하기 6으로 나타낸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9분의 5 곱하기 6이네요. 이렇게 분자에 같이 써주고요. 9분의 5 곱하기 6을 계산해주면 9분의 30이 되겠네요. 근데 9분의 30은 서로 약분이 가능해요. 3으로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3이 되고요. 10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3분의 10이 됩니다. 3분의 10은 가분수이므로 3, 3은 9, 3분의 1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좀 이상한 방법을 썼어요. 9분의 5 곱하기 6이 있는데요. 9와 6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6은 분자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와 분자가 약분이 서로 가능해요. 분모와 분자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가 있으면 우리 약분이 가능했었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분모인 9와 분자인 6을 약분해 보겠습니다. 3으로 약분이 가능하므로 3, 3은 9, 3, 2, 6 이렇게 되겠네요. 분모는 바로 3이 되고요. 분자는 같이 써주면 5 곱하기 2가 되겠네요. 3분의 10이 됩니다.
3분의 10과 결과가 같네요. 따라서 3분의 10은 가분수이므로 3과 3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본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3분의 10, 3분의 10, 그리고 3과 3분의 1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달랐죠? 그래요. 약분을 해주는 방법이 달랐어요. 약분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을 약분을 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보니 서로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약분을 해주고 계산을 해주었어요. 방법 1은 분수의 곱셈을 다 한 이후에 약분을 해줬고요. 방법 2는요. 과정에서 먼저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해줬어요.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겠죠. 여기 이때 자연수의 부분은 바로 분자 부분을 의미하므로 분모와 분자끼리 약분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약분을 해주면 장점은 있어요. 숫자가 커지지 않으므로 계산을 할 때 실수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이 계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분을 좀 해놓고 숫자를 작게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할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4분의 3 곱하기 3과 다르게 9분의 5 곱하기 6에서는 약분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래요. 4분의 3 곱하기 3에서 보면 이 분수의 분모와 이 자연수의 관계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공약수가 뭐죠? 공통인 약수예요. 약수는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1밖에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9분의 5에서 보면은요, 분모하고요, 이 자연수 부분을 보니까 서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공통인 약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3이라는 수이므로 3으로 약분을 하여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에 따라서 어떤 분수와 어떤 자연수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약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약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를 보고요.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1학기 때 선생님하고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 약분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혹시 만약에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 강의에서 약수와 배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8분의 3 곱하기 12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는 분수의 곱셈을 다 한 후에 약분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는 과정에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수는 약분이 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요. 이 8과 12의 관계 때문이죠. 분모의 8과 이 12는 자연수인데요. 이 12는 1분의 1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12는 분자 부분이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관계로 약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하는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8분의 3 곱하기 12는요. 8분의 3 곱하기 1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2는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3 곱하기 12는 36이고요. 그리고 분모는 8이네요. 8과 36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뭐가 있죠? 그래요. 바로 4예요. 4, 2, 8, 4, 9, 36. 따라서 8분의 36은 2분의 9로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2분의 9는 4와 2분의 1로 이렇게 대분수로 고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곱셈을 하는 과정에서 약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로 8분의 3 곱하기 12에서 분모인 8과 곱하는 수, 자연수, 즉 이 자연수는 분자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분모와 분자가 먼저 약분이 되겠네요. 약분을 해주면 4로 약분이 가능하므로 4, 2, 8, 4, 3, 12이므로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3 곱하기 3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9가 되고 대분수로 고치면 4와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결과값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이 가능한 이유는요. 8분의 3과 12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것은 8분의 3 곱하기 12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약분이 가능한 이유는 이 8이라고 한 수를 좀 풀어볼게요. 4 곱하기 2로 나눌 수 있고요. 이 10이라는 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공통으로 분모 분자에 곱해져 있는 수가 있어요. 곱하기 4 곱하기 4. 분수에 있어서는요.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분모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남는 것은 2분의 9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겠나요? 약분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렇게 8과 12 같이 이 안에서는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도 분수의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공통의 수를 나누어서 우리가 간단한 분수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5학년 1학기 때 이 분수 단원을 엄청 강조했을 거예요. 과할 만큼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5학년 1학기 때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5학년 2학기 때 내용이 어려워져요. 뒤로 갈수록 몰랐던 거를 알아간다기보다는 앞에 거를 알아야지 뒤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수학이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고 진도만 막 나간다거나 앞에 내용이 이해 안 되고 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 배우는 내용을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 부분 별거 아니기 때문에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1학기에 약수와 배수 단원과 분수의 덧셈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분수의 곱셈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